자, 오늘의 4위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저 앞 시위는 여전합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속되는 시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급기야 이 김정숙 여사는 직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경찰! 이편만 국민이고 야나 X야! 김정숙 소용내는 거다. 야 이 X야! 야, 더 손세. 210만 원 상추만도 못하냐 국민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옮기기가 어렵 정도로 힘들어 하시죠. 다만 그걸 내색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요. 옆에서 본 참모들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마을 산책, 소위 말하는 댁 이외 마을 산책을 며칠 전에 처음 하셨어요. 자,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현지 상황을 전달할 정도입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1인 시위를 장기간 이어온 60대 남성이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비서실 관계자를 정말 이 흉기로 협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런 소식 알려졌고 구속영장 신청도 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그래서 고소장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참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수 진영의 인사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 이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죠. 하지만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시민사회 내에서 좀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이 양산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한 가지 색깔만 가진 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 좀 뭐 과격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또는 욕설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주위를 위협하는 분들이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 자리에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인해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저곳에서 꿋꿋이 전단지 돌리면서 책임지라고 시위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주목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다소 과격한 방식의 시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 톤을 낮추시는 게 더 시민사회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과거 인사들은 이 평산마을 시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심각하면 칼로 위협하는 대통령 내외분이 산책하고 있는데 위협하고 대통령 비서진에 대해서 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윤석열 정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경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됩니다. 그건 뭐 법 개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바로 실시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자, 오죽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하는데 박성민 전 비서관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집시법의 자유라는 게, 집회시위법의 자유라는 게 법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장해야 될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경호 구역의 범위를 설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처장의 판단 앞에는 이제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결단이나 좀 통 큰 이런 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도 평산마을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시위의 소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이전에 사실 내용이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여러 욕설이나 특히 네. 김정숙 여사님을 향한 뭐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것이 건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가치도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좀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고소건이 진행된 것도 100일 만에 마을 산책을 처음을 하신 건데 그때 커터칼로 위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치인 테러 사건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자, 앞서 사건들 지금 다 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이 대선 후보 당시에 관련된 테러가 있었습니다. 뭐 무죄 나오고 징역 1년, 그리고 내달 첫 재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노동일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을 향한 테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라든지 또 집회라든지 시위 이것들 이제 포괄적으로 뭐 크게 얘기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막 과격하게 하고 모욕하는 내용만 하고 욕설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네.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런 것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저렇게 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저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너무 저렇게 과격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하고 욕설만 하는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요. 폭력은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2위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